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172명으로 사흘째 10,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7명으로 열 하루 연속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고 하루 새 신규 사망자는 20명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의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방과 후 강사와 보험 설계사 등 20개 업종의 70만 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두 달간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고 올해 3월이나 4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숭이 도창 집계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유럽과 미주, 중동 등 27개 나라에서 780건 이상 확인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도창이 다른 나라로 추가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를 2달여 앞둔 가운데 극저온과 고온은 진공 등 우주 환경 모사 시험을 마쳤습니다. 다누리는 다음 달 초 미국 플로리다 우주 발사장으로 이송돼서 오는 8월 3일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달로 향할 예정입니다. 개 품종에 따라 개의 공격성이나 사교성 등 성격이 다르다는 지금까지의 통념이 증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개 품종과 개 행동 사이 연관성이 높지 않고 모든 개의 성향은 개별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172명으로 전날보다 1,000여 명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0,000명 넘게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월 18일 이후 20주 만에 최소 규모입니다. 환자 자체가 줄면서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줄어서 현재 117명으로 11일째 1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0명으로 누적 24,299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6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급 사업 시행 내용을 보면 방과 후 강사와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 명에게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1차에서 5차까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특구와 프리랜서는 별도 심사 과정 없이 200만 원을 받는데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은 내일부터 13일까지 관련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7일 지급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27개 나라에서 780건의 원숭이 도창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207건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156건, 포르투갈 138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다른 나라로 추가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숭이 도창은 애초 아프리카에서 풍토병화된 바이러스였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감염자가 나온 뒤 유럽과 미주, 중동 등지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원숭이 도창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현지 시간 6일 워싱턴 DC 보건당국이 한 주민이 오르토 폭스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여 추가 테스트와 원숭이 도창 최종 판정을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오르토 폭스는 원숭이 도창 바이러스 계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럽을 방문한 이 주민은 현재 격리돼 있으며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추가 의심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누리는 우주 환경 모사 시험 등 모든 점검을 마치고 다음 달 초 미국 플로리다 우주 발사장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무게 678kg의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입니다. 다누리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5개의 과학 탑재체가 실렸습니다. 달 표면 자원 탐사를 위한 감마선 분광기와 심우주 탐사용 우주 인터넷 시험을 위한 우주 인터넷 탑재체 등입니다. 달 극지방의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하기 위해 미국 나사가 제공한 섀도우 캠이 장착됐습니다. 섀도우 캠이 촬영한 영상은 미국 아르테미스 달 탐사 착륙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누리에 나사의 섀도우 캠을 탑재하는 대신 나사는 우리에게 달까지 가는 항법 등을 협력합니다. 다누리의 비행시간은 넉 달 보름으로 다소 길지만 지구와 달의 중력을 이용해 연료를 상당량 절감할 수 있는 비행 방식으로 달 전유 궤적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계 변경으로 무게가 120kg 이상 늘면서 연료 소모를 최대한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늘어나니까 전체 무게 대비 연료의 어떤 비율이 저희가 좀 안 맞은 그런 상태가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 연료를 가지고는 3.5 페이지 하기에는 좀 불안한 조건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거는 이제 나사에서 제안도 했고, BLT 코스로 가면 연료를 이론적으로는 최대 25%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600만 킬로미터 정도를 비한 다누리는 달의 중력을 이용해 달 궤도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후 5차례 고도를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 원 궤도 안착에 나섭니다. 달에 이제 진입할 때 이제 워낙 궤도선 속도가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추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달의 위치를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목표 궤도에 12월 31일 도달할 예정인데 1년 동안 달 관측과 자기장 측정, 음영 지역 촬영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극저온과 고온, 진공 등 우주 환경 모사 시험을 마친 다누리는 다음 달 초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너버럴 우주기지로 이송됩니다. 이후 한국 시각으로 8월 3일 오전 8시 20분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달까지의 여정에 나섭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중국이 5일 우주 비행사 3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 선저우 14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영 CCTV는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 44분에 고비 사막 부근의 간수성 주취안 위성 발사센터에서 선저우 14호를 실은 창정 계열의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저우 14호에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탔으며 이들은 현재 건설 단계인 지구 궤도상의 우주 정거장에서 오는 12월까지 체류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우주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화성 주변을 도는 소행성 류구에서 가져온 모래에서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발견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류구에 채취해온 모래를 분석한 결과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가운데 이소류신이나 발린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적어도 15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발견됐으며 지구 외부에 채취한 시료에서 아미노산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흔히 다부진 체구와 강한 인상을 가진 핏불테리어 하면 악마견, 또 긴 털과 웃는 얼굴의 리트리버는 천사견으로 불릴 정도로 개 품종에 따라 고유의 성격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개 품종과 개 행동 사이에는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양우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의젓하고 얌전한 성격의 리트리버 로이. 낯선 제작진에도 먼저 다가올 정도로 사교성도 높습니다. 용맹스러운 외모를 가진 도베르만 도리. 평소에는 순하지만 이빨을 드러내고 짖을 때면 보호자마저 무서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개 품종에 따라 특유의 성격을 지녔다는 게 지금까지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 품종과 특성 사이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연구진은 개 18,000여 마리의 주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해당 개 2,155마리의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개 품종이 특정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고작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품종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행동이 없었으며 개별 개체마다 편차도 컸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강아지가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질문에 같은 품종이라도 개체별로 답변이 달랐는데 흔히 사람을 좋아한다고 알려진 레브라도 리트리버 견주는 55%만이 반대로 공격적이라고 알려진 피플테리어 견주의 58%가 사람을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We saw in our own data is that we couldn't find any evidence that ancestry from any particular breed actually has an influence on things like whether dogs are reacting aggressively to things in their environment. 연구진은 또 인간에 대한 개의 사교성이 품종에 의존하진 않지만 유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개 유전자 분석에서 개체별로 사교성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DNA 위치를 발견했는데 이 위치는 장기 기억 형성을 담당하는 영역이었습니다. I think that most people who really know dogs and have known a lot of dogs from the same breed can also recognize that there is a huge amount of behavioral variation in every breed and that at the end of the day every dog really is an individual. 현재 우리가 아는 개 품종은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연구진은 수천 년에 걸쳐 늑대가 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개의 성격이 형성됐으며 이는 현대의 개 품종이 나오기 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해킹 공격을 받아 회원 13,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와 사과문에서 유출 시기는 6월 3일 새벽 4시쯤으로 13,182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밀리의 서재 측은 침해 사실 인지, 즉시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기 대응을 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30년 동안 이어온 LCD 사업을 이번 달에 완전히 종료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충남 아산 캠퍼스에 마지막 LCD 원자재를 투입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투입한 원자재와 생산 공정을 마친 뒤 이번 달 안에 LCD 라인 가동을 완전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의 LCD 사업은 지난 1991년 첫걸음을 시작한 뒤 반도체와 함께 회사를 지탱해왔지만 최근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앞으로 삼성은 지난해 말에 양산을 시작한 퀀텀.닷 OLED, 중소형 OLED 등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암과 같은 종양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종양을 죽이는 것을 색전술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마이크로 의료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색전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혈관 내로 미세한 도선, 카테터가 들어갑니다. 카테터 안으로 혈관을 막는 물질을 넣으면 피가 끊겨 영양분 공급이 차단됩니다. 장기에 생긴 종양의 성장을 막는 색전술입니다. 암의 경우에는 혈관을 막기 전 항암제를 투입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혈관이 미세한 경우 항암제나 색전 입자를 넣기 힘들고 역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 국내 연구진이 이 문제를 마이크로 의료 로봇 기술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항암제를 자성을 띤 나노 입자에 붙여 혈관으로 투입합니다. 이후 자기장을 걸어주면 입자를 마치 유도탄처럼 조종해 정확히 종양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막는 색전 입자도 자기장으로 위치를 고정해주면 역류할 위험도 없습니다. 자성체가 담지된 색전 입자, 그리고 그것을 이동시키는 전자기장 구동 장치, 또한 엑스레이를 통해 생성된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하여 간 병변에 정확하고 정밀하게 표적화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진이 첫 목표로 하는 것은 간암 치료를 위한 간동맥 화학 색전술. 현재 간암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2026년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24억 달러, 약 3천여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암 색전술은 혈관 색전술 중에서 가장 시장이 크고 그리고 간암 치료에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기존의 시술에
마이크로 우르복 같은 첨단 기술을 써서 효율을 대폭 올리고자 하는 게 연구진은 동물 실험을 통해 이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5년간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시제품을 개발한 뒤 2년간 실제 임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하죠. 도시 환경을 책임지는 가로수도 한창 녹색옷으로 단장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오히려 말라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눈을 녹이기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도로 옆 인도를 따라 늘어선 거대한 느티나무들.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연두빛 잎사귀가 무성하게 뒤덮여야 하지만 언뜻 보기에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지만 남은 나무, 일부 가지에만 겨우 잎을 틔운 나무가 질비합니다. 잎이 나온 직후에 이 나무의 피해에 의해서 바로 말라버리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도 인도 위에 심은 나무에서만 유독 이런 증상이 심합니다. 인도박나무는 초록빛 잎이 울창하지만 이 가로수는 잎을 틔우지 못하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남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나무를 되살리기 위해 영양제도 투여해봤지만 좀처럼 잎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르게 돼야 되는데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그러지 않으니까 안타깝긴 하죠. 네. 성남시가 전체 가로수 4만 7천여 주를 전수 조사한 결과 6%인 3천여 주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가로수를 심은 토양에 염분이 너무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토양의 적정 염분 함량 기준은 0.05% 미만인데 일부 지역에선 10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토양에 들어가는 염분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제설제, 즉 염화칼슘 성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겨울에 눈을 녹이기 위해 살포한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토양의 염분 함량도 덩달아 높아져 나무를 메마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강우량까지 크게 줄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염분 성분은 직접적으로 이제 뿌리에 닿게 되면은 뿌리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뿌리 안쪽에 있던 물이 거꾸로 토양 쪽으로 거꾸로 나오는 역삼투압이 걸리기 때문에요. 나무는 수분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뿐 아니라 서울 강남과 서초 등 대도시 도심 곳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토양의 염분을 낮추기 위해선 충분히 물을 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로수가 죽으면 되살릴 수도 없는 만큼 화학약품인 염화칼슘 대신 성능은 조금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설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AI 인공지능과 5G 기술이 이제 스포츠 중계 모습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계 방송을 시청하는 것만 가능했던 이용자들이 이젠 특정 선수나 장면을 원하는 대로 골라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주 핑크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SK텔레콤 오픈 2022 경기. 국내 최초로 스포츠 생중계에 실시간 연동형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됐습니다. 시청자가 생중계를 시청하면서 플러스 바로 출전 선수 정보와 실시간 순위, 조편성 현황, 골프 코스 등을 검색하고 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 AI의 이미지 분석으로 선수별, 홀별 장면도 골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현장 잡음을 제거해 선수와 캐디 간 대화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2라운드 후원더파, 토탈 후원더파로 성적이 괜찮은데 오늘 경기 어떻게 풀렸나요? 오늘 크게 미스가 없었었고요. 네. 제가 좀 약점이었던 퍼팅이 조금 들어가줘서 좋은 스코어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AI가 초당 30프레임인 선수들의 스윙 동작을 120프레임으로 변환한 느린 화면을 보여줘 정교한 스윙 영상을 제공합니다. 잔상 효과를 적용해 골프 스윙 궤적을 보여주고 퍼팅 때 그린 위에서 공이 구르는 궤적도 보여줘 몰입감을 더 높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스포츠로도 확대를 해서 이것들이 좀 더 시청자들에게 보는 즐거움, 또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림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모바일 중계에는 5G 기술이 적용돼 기존 TV 중계와 달리 1루와 3루, 홈, 외야에서 포지션별로 맞춤형 시청이 가능합니다. 홈에 설치된 카메라 60대로 보고 싶은 각도로 밀착 영상을 돌려보고 원하는 부분만 확대해 초고화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중계는 인공지능과 5G의 도움으로 정말 경기를 직관하는 것처럼 생생함을 잘 살렸고 이용자 중심의 검색 기능까지 더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통신사들은 메타버스 기능까지 더하며 몰입감과 소통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국민의 여행과 교통 관련 카드 소비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전체 카드 승인액은 90조 3천억 원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1년 전 같은 달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승인 건수 또한 지난 4월 21억 4천만 건에 달해서 전년 동월보다 10.6% 늘었습니다. 카드 승인액을 유형별로 보면 철도와 항공, 버스 등 운수업이 1조 8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9.6% 급증했습니다. 고용 알선, 인력 공급업이나 여행사,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40.4% 늘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조치 등에 사용되면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사이 16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477억 1천만 달러로 4월 말보다 15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3월 말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달러 약세로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은 늘었지만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모내기가 겨우 끝나가는데 벌써 수확기 쌀값 대란이 걱정입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이 재고로 쌓이면서 산지 쌀값이 20% 가까이 폭락해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 15만 톤 이상을 시장에 추가로 격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5,000톤 규모의 농산물 건조 저장 시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1톤짜리 벼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양파를 넣어야 할 저온 저장고도 벼 포대가 차지했습니다. 벼가 나가야만이 이 자리는 양파가 있을 자리에 양파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40년이 넘은 농협 창고에도 벼 포대가 가득합니다. 낡은 창고에서 벼를 제대로 보관하려다 보니 습도 조절 등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기가 오면 창고가 오래되고 비도 들치고 습이 차서 실제로 이 부분에 실제로 벼를 안 버리려면 수분을 실제로 정상 수분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조 부분이 필요하고요. 농협은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운 사상 최대 물량 194만 톤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말 생산지 쌀값은 20kg에 4만 6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4%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7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넘쳐나면서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 15만 톤 이상의 추가 시장 격리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올해 수확기 벼값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1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뤄지다 보면 22년산 벼도 수매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시급히 3차 격리를 시켜서 창고에 있는 벼를
지금 반출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난해 사들인 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은 전국적으로 400여 곳. 갈수록 소비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해 재고가 처리되지 않으면 올 가을 거지 뒤 수매 대란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반복되는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로 일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